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미국에서 온 관광객. 제시카는 호텔 방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1월에 서울은 겨울이 막 시작된 시기인데 그녀가 마주한 광경은 상상 이상이었죠. 도로는 눈으로 덮여 거의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이 눈을 밟으며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자동차들은 바퀴가 미끄러워 제자리를 돌거나 거북이처럼 기어가고 있었죠. 제시카는 뉴욕에서 태어나 자라며 꽤 많은 눈을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서울에서의 경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뉴욕에서도 겨울에는 종종 눈이 많이 오지만 이런 식으로 도시 전체가 눈에 갇히는 건 처음이야. 그녀는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계속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스에서는 이번 폭설이 얼마나 기록적인지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쏟아진 눈은 단순히 많은 양이 아니라 대기 상층의 전리적 기압과 북극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결합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기상 전문가의 목소리는 제시카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자연재해를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사실 이날은 제시카가 서울의 여의도 한강공원에 가서 겨울철 한국의 풍경을 사진으로 남기고 눈 덮인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릴 계획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폭설이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죠. 호텔 로비에 내려가 직원에게 상황을 묻자 그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워 차량 통행이 어렵고 대중교통도 지연되고 있어요. 이동하시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제시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행을 포기하고 호텔에 머물러야 할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 이 독특한 경험을 직접 체험해봐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죠. 결국 그녀는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마자 눈보라와 차가운 공기가 제시카를 맞았습니다. 두꺼운 패딩과 목도리로 중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겨울은 상상보다 매섭게 느껴졌죠. 길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이미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에 삽을 들고 길을 치우고 있었고 누군가는 차에 엉겨붙은 눈을 떼어내느라 분주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두 무슨 일을 하는 거지? 고용된 건가? 제시카는 사람들이 이렇게 단합하여 제설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그녀가 살던 뉴욕에서는 폭설이 내리면 대부분 각자 자기 집 앞만 치우거나 아예 정부의 제설 작업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이웃과 함께 길 전체를 치우고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도와주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한 골목에서는 빵집 주인과 손님들이 함께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엔 혼자 하면 너무 힘드니까요. 주인은 제시카에게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그 장면은 뉴욕에서 보던 개개인의 독립적인 삶과는 너무도 달랐죠. 조금 더 걸어가자 큰 대로에 있던 사람들도 각자 할 일을 찾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에 쌓인 눈을 퍼내서 배수구 쪽으로 옮기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미끄러운 길에 모래와 소금을 뿌리며 지나가는 차량을 돕고 있었습니다. 길 한쪽에서는 제설 작업을 돕던 젊은 청년이 제시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길이 많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시카는 뜻밖의 친절에 놀라며 고맙다고 답했지만 이 상황이 생경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남을 돕는 걸까?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 이렇게 다들 나서는 게 이상해. 그녀는 계속 길을 걸으며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지켜봤습니다. 작은 구멍가게 앞에서는 가게 주인과 동네 주민들이 웃으며 제설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발이 꽁꽁 얼 법도 한데 그들은 힘든 내색 없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겁게 일을 하고 있었죠. 제시카는 그 모습을 보고 무언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지나가던 한 어르신이 들고 있던 삽을 빌려 자신도 길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한 동작에 처음엔 서툴렀지만 곧 주변 사람들이 웃으며 그녀를 도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 더 쉬워요. 한번 해보세요. 어르신의 도움을 받아 삽질을 하다 보니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눈이 쌓여 발이 묶인 상황에서도 서울은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인들의 강한 공동체 정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사람들이 각자 할 일을 하기 바빴을 텐데 여기는 서로 돕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야. 그날 밤 제시카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낮에 겪었던 모든 일을 떠올렸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이런 폭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 돕는 모습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어. 그녀는 이번 경험이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기록적인 폭설 속에서도 제시카는 이 도시가 보여주는 활기를 직접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이른 아침 길을 나선 그녀는 제설 작업이 한창인 거리에서 친절한 시민들과 마주쳤고, 이제는 조금씩 자신도 이 폭설의 일부가 된 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죠. 그날 오후 제시카는 호텔에서 준비한 두꺼운 방한복과 부츠를 신고 다시 바깥으로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시내 중심부의 한 전통시장. 여행 블로그에서 보았던 사진 속 따뜻한 풍경을 떠올리며 직접 가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눈이 쌓여 거리는 여전히 미끄럽고 차량이 통제된 구간도 많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그녀는 눈에 덮인 도로에서 미끄러지는 차량들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곧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장면을 보며 안도했어요. 한 차량이 눈길에서 미끄러지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차량 뒤로 가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모래를 들고 와서 바퀴 아래에 뿌리며 도와주는 모습도 보였죠. 정말 놀라운 광경이야. 저런 건 뉴욕에서는 절대 볼 수 없어. 제시카는 그 장면을 핸드폰 카메라에 담으면서도 한국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타심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뉴욕에서 살던 삶과 이곳의 문화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눈이 많이 오면 대부분 각자 알아서 해결하길 기대하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남을 돕진 않아. 버스 안에서도 작은 따뜻함은 이어졌습니다. 승객들 중에는 고령의 어르신이나 무거운 짐을 든 사람들이 많았지만 자리가 부족해 보이면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양보했습니다. 한 어르신이 자리를 양보한 젊은 남성에게 고맙다고 말하자 그는 추우신데 여기 앉으세요. 괜찮아요. 라며 활짝 웃었습니다. 제시카는 이 광경을 보며 서울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동했죠. 전통시장에 도착하자 눈 속에서도 생기 넘치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시장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길을 치우며 상점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날씨에도 시장이 열릴 줄은 몰랐네. 제시카는 신기한 듯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파전을 굽는 노부부는 제설삽을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따뜻한 파전 냄새에 이끌려 다가가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이 날씨에도 일을 하시네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손님이 찾아오실 거니까 준비해야죠. 시장이 문을 닫으면 동네가 조용해져요.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물건을 정리하던 옆 상점 주인과 함께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각자 자신의 점포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공간까지 함께 청소하며 길을 넓히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제시카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정말 서로 돕는 게 당연한 문화인 것 같아. 시장에서 제시카는 한국의 독특한 음식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그녀는 따끈한 어묵 국물과 막 구운 붕어빵을 먹으며 몸을 녹였고 상인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서울의 삶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갔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시장 구석에서 일렬로 앉아 뜨거운 떡국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드셔보세요. 지나가던 한 여성이 그녀를 초대했습니다. 알고 보니 폭설로 시장에 발이 묶인 사람들을 위해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떡국을 준비해 나눠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시카는 자리를 잡고 앉아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갈 떠먹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다니요. 그녀가 감탄하자 옆에 앉아있던 상인은 말했습니다. 눈이 올 땐 더 춥고 힘드니까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돕고 살아야죠. 그날 저녁 제시카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길가에서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지나가는 차가 멈춰 있는 걸 보더니 다가가 길을 치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에 탄 운전자에게 웃으며 가보세요. 라고 말하며 손짓했죠. 길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그를 돕기 위해 삽을 들고 나섰습니다. 서울은 정말 독특한 도시야. 제시카는 깊은 감명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겨울을 견뎌내는 게 아니라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웃음을 잃지 않네. 호텔에 돌아온 그녀는 창문을 통해 다시 눈 쌓인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폭설은 여전히 멈출 기미가 없었지만 서울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제시카는 여행 일기장에 오늘 겪은 일을 적으며 스스로를 다짐했습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처럼 나도 더 배려하고 살아야겠어. 다음 날 아침 제시카는 호텔 조식을 먹으며 TV 뉴스를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폭설 상황이 주요 뉴스로 보도되고 있었고 시민들이 각자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에 나서는 모습들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 한복판에서 소방관들이 길에 갇힌 차량을 끌어내고 시민들이 그들과 협력하는 장면은 인상적이었죠. 저게 바로 어제 내가 본 모습이네. 그녀는 화면 속 서울 시민들의 모습이 단순히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놀랐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서울 사람들은 자신의 집 앞, 가게 앞뿐만 아니라 이웃과 공공장소까지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오후 다시 한강공원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사진을 찍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폭설 이후의 서울 풍경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죠. 공원에 도착하자 이미 일부 구간은 눈이 치워져 있었고 산책을 나온 사람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눈놀이를 하는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길을 걷다 한 무리의 대학생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삽과 빗자루를 들고 있었는데 한쪽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있던 아이들에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여기 길 조금만 치워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지나가기 편하게 해드리려고요. 제시카는 그 광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한다고? 대학생들은 제설 작업을 하면서도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밝게 이끌었고 옆에서 눈놀이를 하던 가족들까지 그들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응원했습니다. 제시카는 그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 다가갔습니다. 왜 여기서 제설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묻자 한 학생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근처 공원에서 종종 자주 걷곤 했거든요. 오늘도 여기 오다가 눈이 너무 쌓여 있길래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청소하기로 했죠. 진짜 멋져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서울이 이렇게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시카의 칭찬에 학생들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덕분에 우리도 기분 좋아져요. 그녀는 한강공원을 뒤로하고 근처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카페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모두 편안하고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오늘 하루를 곱씹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도로를 치우며 누군가는 음식과 따뜻한 차를 나누며 또 누군가는 웃음을 통해 이 겨울을 이겨내고 있었죠. 그날 밤 제시카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서울의 진짜 겨울을 봤다. 여기 사람들은 단순히 폭설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돕고 나누며 이 시간을 축제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뉴욕과는 너무도 다른 이 따뜻함에 감동했다. 서울의 겨울 정말 특별하다. 서울에서 폭설의 따뜻함을 느끼며 연일 감동적인 하루를 보냈던 제시카는 어느덧 자신이 이 도시의 일부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서 늘 그렇듯 낯선 경험이 가져오는 오해와 혼란도 있었죠. 폭설이 내린 지 며칠째 되는 날, 제시카는 한강공원 근처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인 친구 유진의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유진은 제시카를 강남의 한 유명한 전통 한식당으로 초대했죠. 이곳은 우리가 즐겨 찾는 곳인데 겨울에는 더 특별해요. 따끈한 찌개랑 밥을 먹으면서 몸을 녹이면 정말 최고거든요. 제시카는 유진의 추천에 설레는 마음으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 내부는 전통적인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고 나무 테이블 위에는 작은 등불들이 켜져 있어 아늑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고 폭설로 추운 바깥과는 정반대의 따뜻함이 가득했죠. 제시카와 유진은 자리를 잡고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제시카는 유진이 추천해준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다양한 반찬이 나오는 한상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다 포함된 거야? 미국에서는 이런 반찬을 추가로 주문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기본으로 주는 거라니 정말 놀라워. 음식을 맛보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시카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던 중 치아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몇 년 전 미국에서 받은 치과 치료로 넣은 충전재가 떨어져 나간 것 같았어요. 당황한 제시카는 갑작스런 통증에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유진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내 치아에서 뭔가 떨어져 나갔어. 음식을 더 먹기 어려울 것 같아. 유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정말 불편하시겠어요. 한국 치과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 치과는 정말 잘 돼 있어요. 하지만 제시카는 머뭇거렸습니다. 미국에서 치과 치료는 비용이 매우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한국에서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미국 돌아가면 치료받으면 돼. 여기서는 너무 비쌀 것 같아. 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시카. 한국 치과는 생각보다 비용도 저렴하고 서비스도 훌륭해요. 내가 도와줄게요. 결국 유진의 설득에 따라 두 사람은 근처의 24시간 운영 치과를 방문했습니다. 제시카는 처음에 긴장했지만 치과에 들어서자 그녀의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깔끔한 시설과 친절한 직원들의 태도는 그녀를 안심시켰죠. 진료를 맡은 치과 의사는 제시카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료는 간단합니다. 금방 끝날 거예요.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응급치료라 아주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제시카는 한국 치과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깨달았습니다. 치료는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되었고 몇 분 만에 모든 처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시카는 의자에서 일어나 거울로 자신의 치아 상태를 확인하며 놀란 얼굴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야? 벌써 끝난 거야? 유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치료비를 계산하러 간 제시카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치료 비용은 그녀가 뉴욕에서 경험했던 금액의 110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비용으로 이 정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니. 그녀는 수납 직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계산을 마쳤습니다. 밖으로 나와 치과 건물 앞에서 그녀는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한국 치과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오해했어.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 이런 치료를 바로 받는 게 쉽지 않거든. 그런데 한국은 정말 다르네.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다니 감동이야. 유진은 제시카의 말을 들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에는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이런 경험을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제시카는 침대에 누워 하루 동안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오해가 단번에 해소되었고 유진의 배려와 치과 직원들의 친절함 덕분에 폭설 속에서도 따뜻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시카는 여행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울의 폭설은 내게 추운 날씨와 힘든 이동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한국 사람들의 협력과 배려심 그리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느낄 수 있는 기회도 주었다. 오늘 나는 또 다른 한국의 매력을 발견했고 이 도시는 나를 계속 놀라게 한다. 제시카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전히 도시는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지만 며칠 전 폭설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모습은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로는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사람들이 활기차게 거리를 오가는 모습에서 다시 한번 서울의 강한 회복력을 느낄 수 있었죠. 그녀는 호텔 로비로 내려가 짐을 맡기고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서울에서의 며칠간의 여정을 돌이켜보았습니다. 폭설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문제를 해결했고 서로 돕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가 만약 뉴욕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제시카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일을 처리하기에 바빴겠지.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모두가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 노력했어. 그녀는 특히 자신이 경험한 여러 사건들을 떠올렸습니다. 눈길에서 차를 밀던 시민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시장에서 떡국을 나누던 상인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진의 도움으로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일까지. 모든 순간이 그녀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시카는 공항으로 향하기 위해 호텔 체크아웃을 마쳤습니다. 대중교통은 이미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공항버스는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보며 한국의 놀라운 복구 속도와 시민들의 협력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제시카는 출국 수속을 마친 뒤 한강공원에서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며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에서의 며칠은 눈으로 시작해 감동으로 끝났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특별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나 맛있는 음식만이 매력적인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 그 자체가 이 나라를 빛나게 합니다. 꼭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비행기에 올라탄 제시카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여정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고 폭설이라는 자연재해 속에서도 사람들의 따뜻함과 협력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도 조금 더 남을 돕고 배려하며 살아야지.
서울 사람들처럼. 서울에서의 폭설은 제시카에게 단순히 추운 날씨가 아니라 따뜻한 인간미를 경험하게 해준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을 떠나며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날을 기약했습니다. 고마워요, 서울. 그리고 당신들의 따뜻함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